그 의미 없는 일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뭐 결과적으로 그쪽에 갔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더 성공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선택했던 게 제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길이었던 것 같고 이상훈 코치님은 네. 그 당시에도 선수보다 더 열정적인 이 패션이 그냥 완전 상남자의 진짜 전투적인 모드를 그때도 코치님이실 때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주입을 해주셨죠. 뭐 그 조금 공허하고 그런 마음이 좀 컸죠.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해서 20년 넘게 한 야구인데 갑자기 선수를 그만두고 이거를 서포트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프론트 입장에서. 그래서 2006년 국제 아마추어 자유계약으로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당시 이제 두산에서 지명을 했단 지명했었어요. 말이에요. 네, 네. 두산에서 지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본인은 미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네네. 가방을 메고 맞아요. 직접 구단을 찾아다니면서 테스트 받았어요? 아버지랑 둘이 배낭 메고 갔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그때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어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국내 구단에 갔을 확률이 높겠죠. 1차 네. 지명이었으니까. 네. 그 뭐에 홀린 듯이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좀 갔던 미국 것 가는 같아요. 게. 미국 가는 게. 네. 네. 이제 그 1차 지명 되기 전부터 이제 기량이 조금 좋아지면서 조금 그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죠.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뭐 저희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최고의 리그에서 한번 뛰어보는 경험을 뭐 좀 어릴 때 하고 견문도 넓히고 언어도 배우고 그런 거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뭐 들어가는 과정은 녹록치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메이저리그 팀에서 와가지고 네. 뭐 선수를 보러 다니고 맞아요. 뭐 뭐 계약하자 뭐 이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스카우트 돼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시죠. 네네. 네. 납득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던지는 영상 그 고등학교 때 던지는 영상 CD를 30개 구단에 다 돌렸어요. 에이전트를 이제 또 임시로 네, 고용을 네네. 했죠. 임시로 고용을 해서 제일 먼저 이제 테스트를 보러 간 거는 이제 뭐 시애틀 네. 또 받고 샌디에고 또 플로리다 넘어가서 포트마이어 가서 보스턴 보스턴 한 군데도 했었고 4개 5군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4, 아빠랑 5군데. 같이. 네, 아버지랑 같이 그냥 네. 가가지고 바로 그러면 통보를 받았어요? 학교 통보를? 아니에요. 그때가 제가 그때 갔던 게 3월이었어요. 3월. 그 다음 해 3월에 이제 트라이아웃을 받았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시즌에 티오가 다 찼을 그쵸. 때거든요. 네. 시즌 전에 구상해서 티오가 다 차서 제가 들어가려면 한 명이 빠져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뭐 아무 때나 저는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기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3월에 들어갔고 6월에 계약을 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버지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 잡아가지고 그 당시 호텔 잡아서 그 근처에 야구장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노는 야구장에 이제 저 망 있으면은 제가 망에다가 공을 던지고 아버지가 주워가지고 이제 굴려주시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을 계속 만들고 뛰면서 이제 뛰고 이러면서 3개월 동안 몸은 계속 만들고 그러고 있었죠. 왜냐면 이미 이제 두산 1차 지명을 정직에 거절하고 네. 미국을 갔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는지도 모르고 갔죠. 그때는 네.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는 거 같은 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거 몰랐군요. 네네. 뭐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난 미국에서 야구하고 싶다 하고 갔는데 지나고 나서 그런 걸 알게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전혀 몰랐어요. 만약에 네. 텍사스와 계약을 못했다면 네. 어떻게 해요?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네. 뭐 독립구단을 갔을지 뭐 아니면 군대를 빨리 갔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갔었고 당시에 그 선택에 대해서 네. 사람들은 아니 그냥 그렇게 두산과 계약을 했으면 네. 그런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지금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왜 사서 고생을 했느냐 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얻은 것도 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그럼요. 같고요. 네. 근데 정말 이건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아마 많이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네. 네.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네. 이 결과가 이렇게 된지 아는데도? 네네. 네. 왜요?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의미 없는 일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뭐 결과적으로 그쪽에 갔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더 성공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선택했던 게 제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길이었던 것 같고 그 시간이나 그 선택을 함으로써 인해서 제가 지금 이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미가 없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겪었던 거, 네, 경험했던 거 그런 거를 잃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네. 그 싱글 A에서 계속 쭉 가다가 네. 더블 A 승격을 앞두고서 이제 어깨 수술을 어깨 받았잖아요. 수술했어요. 왼쪽 네. 어깨 수술을 네.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씩 맞아요. 어긋나는 맞아요. 네, 네. 야구 인생에서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네.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고지가 보인다. 이제 잘 네. 돼가는 네. 그 찰나가 있으면 항상 아팠어요. 네. 아프고 그 조금 계속 그 체념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죠. 난 왜 네. 안 될까? 뭐 잘 이런 안 될까? 생각들. 네. 네. 과정들은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이제 성공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죠. 결국 2012년 1월에 네, 2012년 1월에 팀을 나오게 됐죠.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방출 통보를 받았죠. 통보를 받았어요. 네네. 예상은 했어요. 사실 그 전해부터 전전해부터 저는 어느 정도 자꾸 어깨가 이제 조금 안 좋으니까. 아프고 뭐 이랬는데 기회를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좋게 봐주는 구단 프런트들이 있어서 그때 되는 해 그때 그 시기쯤에 이제 그 프런트들이 싹 물갈이가 다 됐었죠. 선수단 다시 재구성하고 분위기 쇄신이 되면서 이제 그때 나오게 됐죠. 저는. 네. 네. 사실 미국에서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방출이 된 다음에 바로 한국에 군대를 간 게 아니라 일단 일본을 갔었어요. 일본에 테스트를 테스트 받았었죠. 네네네. 왜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일본에 테스트를 받는 거는 이제 계기가 됐었죠. 그때 이제 일본 쪽에 또 아시는 분이 에이전트 분이 계셨는데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일단. 네네. 네. 신분이 갑자기 이제 미국 팀에서 계속 뛰다가 없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깨 수술한 지 4개월 만에 이제 일본에 테스트를 받으러 갔죠. 네. 그쪽에서도 조금 관심 있는 구단이 있었는데 뭐 군대 문제가 제일 크게 걸렸었죠. 네. 결국 이제 한국 들어와서 고양 원더스 상단 갔죠. 때 들어갔습니다. 네, 네. 당연히 환경이나 운동할 네.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팀에 들어가서 야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속감이 네, 그게 상실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팀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이 컸고 뭐 김성근 감독님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먼저 연락 주셨어요? 네. 그래서 김성근 감독님 밑에서 야구를 해보는 게 큰 야구 인생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그것도 굉장히 컸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네. 저는 뭐 그런 자존심은 별로 없어요. 뭐 내가 미국에 있었는데 프로 선수였는데 그런데 네. 뭐 그런 거는 별로 잘 없어서 네. 그래서 야구를 이제 계속 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자리였고 네, 또 김성근 감독님이 계셨고 거기서 또 네. 이상훈 코치도 만났고요. 이상훈 코치님도 만났고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참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없어서는 안 될. 네. 어떤 도움이에요? 예를 들면 투수 쪽에 어떤 뭐 테크닉적인 면에서의 도움이에요? 아니면 정신적인 면에서의 도움?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고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팀에서 방출이 되면서 그 마음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회복하는 계기도 많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어깨 수술한 뒤에 이제 공을 다시 원활하게 제대로 던질 수 있을까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공을 이제 많이 던지면서 그리고 제가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워낙 이제 공을 많이 던지게 하시니까 김성근 감독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느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기술적으로는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뭐 이상훈 코치가 뭔가 어떤 메시지를 좀 줬을까요? 이상훈 코치님은 그 당시에도 선수보다 더 열정적인 이 패션이 저는 좀 망설임이 좀 있거든요. 좀 신중한 편이에요. 신중한 편이어서 사전에 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걱정을 좀 하는데 그냥 완전 상남자의 진짜 전투
전투적인 모드를 그때도 코치님이실 때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주입을 해주셨죠. 뭔 생각을 하냐, 그냥 던져, 그냥 그냥 죽어라 하고 던지면 된다고. 죽어라 하고 던지고 떠난 다음에는 신경 쓰지 말아라 했던 거 한 가지 있으셨고, 나 스윙 하루에 몇 개까지 돌려봤어, 막 1000개까지 1000개까지 돌려봤어 하는 것보다 하루에 25개를 365일을 안 쉬고 돌리고 섀도우 피칭 하는 게 훨씬 어렵고 그게 너가 발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더스에서 있다가 군 복무를 했고, 군 복무를 했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16년 8월에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를 해서 SK 와이번스에 지명을 받은 거예요. 됐었죠. 2차 6순위. 2차 6순위. 기대보다 많이 높은 순위였나요? 저는 뭐 9번이든 10번이든 뽑히기만 하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라운드는 상관없이 뽑혀서 다행이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감개무량? 정말 감회가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표현? 그걸 못 봤어요. 지명 그거 하는 거를 제가 떨려가지고 못 보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운동하고 있자. 그게 마음이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이제 웨이트를 하고 있었고, 지명 축하한다는 문자 보고 다행이다, 지명됐구나. 그렇게 알았죠. 1군에 올라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랬죠. 첫 해에는 2군에 계속 있었고 그 다음 이듬 해에 1군에 올라가게 됐어요. 뭐가 어렵던가요? 몸 상태가 계속.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이게 아프진 않은데 아무래도 어깨 수술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뭐 팔꿈치 뼈조각 수술도 한 번 더 했었고, 뼈를 깎아내는 수술도 했었고, 그래서 그제서야 어떻게 내가 운동해야 되는지 알고, 내 몸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되겠다. 마냥 무조건 많이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구나를 알고 했는데, 이게 제가 하는 것만큼 몸이 이게 원활하게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때 이미 뭐 거의 30대에 접어드는 나이였고, 관절과 관절에 이게 기름칠이 이제 조금 좀 뻑뻑해진 느낌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죠. 그래도 이제 뭐 그 현장에 워낙 이제 2군의 코치님이나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노력을 해서 1군에 다시 그렇게 그 다음에 간 것만 해도 저는 감사했죠. 처음 1군에 데뷔했을 때가 2018년 5월 25일 데뷔 후 처음으로 1군에 콜업이 됐고, 30일 하필이면 또 두산전이었어요. 맞아요. 첫 타자가 허경민. 7회 세 번째 투수 나와서 이제 첫 번째 타자가 허경민 선수를 상대했는데 그것도 참 공교롭네요. 그렇게 됐네요. 또 어떻게 그게 두산에 또 던지게 돼서 의식은 뭐 할 겨를이 없었죠. 긴장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떨리더라고요. 떨리고 또 그 잠실 야구장이 이게 그 위압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또 팬분들 계시고 하니까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그렇게 첫 경기를 던졌죠. 근데 11년 만에 상대팀으로 만나는 만났죠.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상대팀으로 만났는데 그 생각을 찰나로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두산에 갔었으면 어떤 형태로 이게 경기장에서 만났을까, 뭐 그 상대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친한 친구랑 동료가 돼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 잠실 야구장에 서는 것 자체가 일단 꿈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또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어느 정도 그 꿈을 이뤘네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한 경기 던질 때 조금 많은 생각들이 겹쳐갔죠. 지난 본인도 그렇겠지만 뭐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그렇죠. 아버지랑 어머니랑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야구를 보신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미국에는 오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시합하는 거를 2군 경기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마 보셨는데, 별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제 비슷한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별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고생했다고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2018년 5월 30일 두산전은 가장 잊지 못할 하나의 경기가 되겠네요. 네, 그 경기는 네.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네, 굉장히. 그래서 오랫동안 뛸 줄 알았는데 이제 사실 그 해에 네. 1군과 2군을 뭐 엄청 넘나들었어요. 왔다 갔다 했었죠. 네, 많이는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몇 차례 넘나들다가 결국은 그 시즌 마치고 네, 네. 선수 생활을 그만뒀어요. 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냥 뭐 좀 갑작스럽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구단에서 먼저 네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제안을 먼저 이제 프런트 제안을 해주셨고 다 말렸었죠. 2군 선수들이나 2군 코치님이나 그 당시에 이제 코치님들이나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제 시작인데 근데 선수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본인 몸 상태나 뭐 그리고 그 해에도 1군 왔다 갔다 하면서 몸 상태가 나쁘진 않았는데 1군만 올라가면 뭔가 몸 상태가 제 정상 컨디션이 아니더라고요. 아니기도 했고 그리고 시즌이 이제 끝나가면서 제 몸 상태나 뭐 심리 상태나 이런 거를 느꼈을 때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냥 선수 생활로서는 아쉬웠고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뭐 이렇게 하드웨어는 너무 좋고 네. 피지컬도 그렇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아마 그 어렸을 때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맞아요. 했으면 네. 누가 옆에서 좀 끌어주는 사람이 네. 있거나 내가 그렇게 맞아요. 배웠다면 네. 아마 선수 남윤성은 굉장히 달랐겠죠. 네,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지나가면서 네. 이제 나중에 그걸 만들려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너무 네.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네. 딱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좀 무식하게 많이만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게 남들 쉴 때 너도 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집에 와서도 그래가지고 쉬지 않고 몸을 계속 네, 굴렸던 게 그러니까 회복할 기간도 필요하고 뭔가 근육이나 뭐 이런 것도 자라는 데는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할 틈을 없이 그냥 네, 계속 너무 몸을 혹사시켰었죠. 그래서 네. 그게 좀 너무 늦었죠. 방법을 이제 그 방법이 잘못됐었구나를 안 다음에는 좀 늦었죠. 네. 보통 은퇴하면 이제 팀을 떠나는데 남윤성 파트너는 은퇴를 하고 이제 팀에 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경기를 보게 되고 네. 투수들을 보게 되고 네. 첫 해에는 되게 이 혼란스러움이 좀 있었겠어요. 2년째까지 힘들었어요. 네. 2년째까지 네. 힘들었어요. 네. 한번 몸 상태가 하면 될 좋아진 것 같은데. 쉬었으니까 네, 네. 힘이 괜찮은데 조금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조금 공허하고 네 그런 마음이 조금 컸죠. 좀 네.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해서 20년 넘게 한 야구인데 갑자기 선수를 그만두고 이거를 네 서포트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프런트 입장에서. 그래서 그 저희 구단에도 선수 출신 이제 프런트 선배님들 많으실 텐데 그 시기는 아마 다 네, 힘드시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네. 이럴 때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스카우트 업무를 정말 하길 잘했다. 네. 뭐 물론 이제 좋은 선수 뽑아가지고 그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면 네, 네. 이게 보람이 들겠지만 맞아요. 네. 저는 뭐 작년 한국 시리즈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보면 외국인 선수들 경기를 이제 보잖아요. 경기를 보면 그 이제는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조금 됐고 네. 저도 프런트 이제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마음도 됐고 그게 큰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들이 정말 활약해서 잘하는 뒷면으로 이렇게 팬분들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이게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기분이 좋고 네. 기뻐요. 네, 기쁘고 또 더 나아가서 외국인 선수들은 언제 나갈지 어떻게 될지 매년 모르는 선수들인데 그 유니폼에 이렇게 마킹을 해가지고 외국인 선수 유니폼 마킹한 팬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고 그러죠. 네, 그런 순간들이 조금 제 지금 일하는 데에서 동력이 되기도 하고, 네, 쭈뼛쭈뼛 이렇게 조금 뭐 전율이 일기도 하고, 네, 그런 아버님 시기인 뭘 것 하세요? 같아요. 아버지는 원래 별로 말씀이 없으신데 지금 외국인 선수
경기 등판하는 거 항상 챙겨보시고 이제는 이제 잘 하자마자 항상 저희 가족 단톡방에 누구 몇 승, 오늘 몇 안타, 뭐 결정적인 역할 한 그 문자를 매일 올리세요. 매일 올리시고 아들이 뭐, 일을 하는 업무니까. 네, 말씀은 많이 안 하시는데 항상 네, 지켜보시고 요즘에 다시 야구 보는 재미 생겼다고 그러시면서 네, 외국인 선수들 보려고 야구 본다 그러시면서 야구 보시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남윤성 파트너한테 네. 마운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운드요? 마운드 오르기 힘들었던 산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 산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 야구 선수 때는 그 마운드 오르는 게 네,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설레는 일이기도 했는데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서만의 마운드가 있으니까 그 마운드에서 네, 조금 걱정 없이 조금 설레임이나 기대만 가지고 오를 수 있도록 네,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낮지만 높은 산 네. 그런 것 같네요. 네.